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직무관리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무다 그럴 때 직무는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직무에 대한 관리라는 얘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직무 분석이다 하는 말과 직무평가다 하는 말과 직무설계다 하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다 그럴 때 직무 분석은 바로 어떤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조합이 되겠죠. 어떤 일을 누가 바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떤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되지? 바로 일과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매칭. 일과 사람에 대한 매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에 대한 이야기, 직무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연계성을 갖다 우리는 직무 분석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서 어떤 일을 어떤 이가 담당해야만 정확하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직무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하여 뭐가 되냐 평가란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평가다 그러면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은 쉬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의 경이성, 어느 쪽이 쉽고 어느 쪽이 어려운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직무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상대적 가치, 상대적 평가, 일종의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은 쉬운가 하는 상대적 평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직무평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일을 갖다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일은 이 일보다도 어떠냐 그럼 어렵고 이 일은 이 일보다도 쉽다 하는 하나의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평가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무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갖다 분석해서 직무 설계는 어떤가 하는 일인데 바로 기업이 요구하는 뭐가 되니까 기업의 어떤 타켓, 기업이 요구하는 뭐가 되느냐 타켓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타켓이란 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 목표, 이 쉽게 얘기하면 또 goal 이런 말을 되겠죠. 바로 goal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 기업의 타켓이나 goal을 갖다 달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와 개인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개인이나 노동자의 뭐가 되느냐 바로 삶의 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QWL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썼죠. Quality, Wealth of Life. 바로 근로의 삶의 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갖다 높여준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걸 갖다 직무에 대한 설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바로 기업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바로 만족시키면서 기업의 만족을 갖다 시켜줄 수 있는 원석을 깔아준다 하는 얘기가 설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타켓과 또는 기업의 어떤 고울과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QWL을 갖다 왜 되느냐 매칭시켜서 바로 기업과 개인이 만족할 수 있게끔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직무에 대한 설계라고 말하더라 하는 세 가지를 직무편에서는 필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과 사람이 어떤 거지? 어떤 일이며 어떤 사람이 와야지? 하는 이야기가 직무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 직무 분석은 바로 인사관리의 시발점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죠. 어떤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되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직무의 평가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이 쉬우냐 하는 상대적 평가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걸 직무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인 타켓이나 고울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개인과 노동자가 추구하는 뭐가 되느냐 삶의 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설립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직무의 설계라고 우리가 말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꼭 알아두고 직무관리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하나하나 추구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맨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직무에 대한 분석은 어떻지? 직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지? 직무를 어떻게 설계를 갖다 짜줘야 되느냐?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줘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며 이쪽으로 연결해 나가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직무 분석이다 한 말이 되죠.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직무 분석은 바로 사람과 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직무 명세서라고 우리가 말하죠. 직무 명세서다.
직무명세서는 뭐를 갖다 얘기해? 사람인 부위, 인적 부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인적 부분. 그걸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부위를 갖다 우리가 직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설계라고,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무기술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무의 명세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직무기술서는 바로 일에 관한 거다. 직무기술서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직무기술서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직무기술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되느냐? 매칭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갖다 연결하는 것을 직무 분석에서 알아두시라. 그래서 직무명세서는 사람이 되고 직무기술서는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매치한 게 직무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며 직무분석에 대하여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라는 이 두 가지, 즉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매칭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직무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인사관리가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렇죠. 확계평 보유관이다. 뭐 선생님이 말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확보, 개발, 평가, 보수, 그 다음 유지, 방출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농사를 하는 신림동 학원 쪽에 가면 이렇게 확계평 보유관이다 이런 말을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직무 분석이 끝난 다음에 확보, 개발, 평가, 보유, 그 다음 보상, 유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방출이다 하는 세 가지로 확계평 보유관이라는 얘기로 인사관리가 연결되게 된다. 최초로 뭐가 되죠? 직무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직무 분석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과 사람, 사람과 일을 어떻게 매칭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연결해서 바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 쓰며 바로 인력 자원을 갖다 확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뭐가 되죠?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 평가를 하는 인사고과가 일어나고, 월급에 대한 이야기 보수가 나오고, 유지를 위한 뭐가 되죠? 유지. 그리고 이제 퇴임을 얘기하는 방출이 나오며 인간관계, 노사관계까지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죠? 확계평 보유방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맨 먼저 직무와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죠. 직무란 일입니다. 바로 일을 갖다 우리는 직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직무의 정의를 갖다 우리가 내려봐라 하면 바로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갖다 만드는 생산성, 물건을 갖다 만들어주는 생산성이 어디에 속하죠? 직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바로 서비스나 또는 뭐가 됩니까? 재화나 용역을 바로 창출하는 이야기, 이걸 갖다 직무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직무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돼 있고, 바로 개인들 간에 일을 갖다 의대는 연계시켜주는 생산을 갖다 도출하는 단위를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특성을 갖다 우리가 말하라. 그러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뭐가 됩니까? 바로 산출물이다. 합리적 산출물이다. 그 다음에 동태적인 연관성이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자연발생적 요소에 개입된다는 말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의 특성은 무조건 우리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산출물, 어떤 결과에 의한 뭐가 됩니까? 물건에 대한 산출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동태적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동태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게 뭐가 되느냐?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갖다 써. 상호작용, 서로가 연결되어 가는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되느냐? 바로 직무의 특성의 내용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얘기로, 바로 생산성 자체,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어떤 일에 대한 산출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태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직무 특성 이야기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런 직무에 대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직무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좀 어려울란지 모르지만 여기는 가능하면 정리를 통하여 외워주는 게 좋다 이거죠. 정리를 통하여 외워주자. 뭐라고? 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먼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과업,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직업, 그 다음에 직무, 직종, 직업,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워주는 방법이 생각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바로 업이다. 이 업은 뭐가 되죠? 과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업.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위란 말을 갖다 대죠. 직위. 그 다음에 다음 직위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직무란 말을 갖다 씁니다. 직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직종이란 말을 쓰죠. 직종.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직업이란 말을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업이 무종업이다 하는 이야기로 천사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과업을 나타내고 직위를 나타내고 직무를 나타내고 직종을 나타내고 직업을 나타낸다. 이 내용을 갖다가 천사 외우면서 포함관계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책 속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외우는 방법은 바로 여기만 과업이다. 과업이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직위, 직무, 직종, 직업이다. 바로 직자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자를 넣으며 연결해줘라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기만 과업으로 업, 그 다음에 위, 무, 종, 업이라는 이야기로 천사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외워주는 게 포함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직무분석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와 직무분석을 왜 하느냐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직무분석의 정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바로 어디에 되느냐?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정리는 바로 일과 사람, 사람과 일, 사람과 일, 일과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모든 정보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정보. 이 실종에 뭐가 되죠?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 정보를 갖다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묶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사관리 기초가 되게끔 하는 바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해주는 바로 수집과 정리와 분석이란 세 단계로 진행하는 걸 갖다 우리는 직무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사람과 일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일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주는 게 바로 직무분석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사람과 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집하고 정리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직무 정리가 잘 돼야 되는 사람과 일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잘 돼야 되는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합리적 과학적이다. 합리적 과학적인 인사관리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합리적이란 말. 첫 번째는 합리적이란 말을 갖다 꼭 알아야 되죠. 합리적인 인사관계. 합리적이란 말을 갖다가 첫째 이해를 해야 된다. 합리적인 뭐가 되냐?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직무기술서와 직무 뭐가 됩니까? 명세서. 직무기술서는 뭐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술서는 잡을 중심점으로 잡는다. 다음에 직무 뭐가 됩니까? 명세서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 두 가지를 매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매치해 주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로 일과 사람, 사람과 일을 매치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평가의 기능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의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을 갖다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내용을 우리가 분석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직무 바로 분석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거죠. 직무 분석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자, 직무 분석의 내용 속에는 수행의 업무와 수행의 요건이다 이런 말을 나옵니다. 바로 수행해야 될 업무, 수행해야 될 업무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의 요건이다 그럴 때 요건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능력하죠. 아무나 다 똑같은 일을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는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 분석이다. 이럴 때 수행 업무의 분석은 뭐를 나타내죠?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수행 업무의 분석 조건은 뭐냐 그런 내용은 바로 직무 기술서입니다. 직무 기술서.
이 직무기술서가 수행 업무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수행 업무의 요건에 대한 분석은 뭐가 되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이건 바로 직무명세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로 얘기하며 바로 이게 조합이라면 이건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수없이 계속 사람, 일, 사람과 일, 이 매칭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철저히 바로 일에 대한 거, 직무명세서는 철저히 뭐가 되죠? 사람에 관한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수행의 분석. 바로 어떤 일이지? 수행의 요건, 어떤 사람이 해야 되지? 하는 이 내용을 매치해주는 게 바로 직무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직무분석을 갖다 해나가는 절차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절차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맨 먼저는 분석의 목적이 뭐냐? 직무분석을 왜 하느냐, 목적이 어떤가.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목적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목적이 만약에 잡혀졌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어디까지 결정할래 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범위를 갖다 결정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분석에 대한 표를 만들어줘라. 분석의 표를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분석을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분석과 직무분석과 선발, 직무분석과 뭐가 되느냐 선발이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선발이 된다.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비조사를 갖다 우리가 하나, 예비조사를 한다. 그리고 본조사를 하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라는 절차를 갖다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 최종이 뭐가 되냐, 바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이야기, 직무명세서가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우리가 진행의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분석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시오. 그럴 땐 바로 맨 먼저 목적이 뭐지? 범위를 어디까지 보죠? 범위를 어디까지 보죠? 그래서 이제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직무 분석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하며 거기에 의하여 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거쳐서 바로 일과 사람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직무분석의 절차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직무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맨 먼저 관찰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찰법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럼 생산직에 속하는 이야기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산직이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관찰법이다. 직접 일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관찰을 통해서다. 그 다음에 설문지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설문지. 두 번째 나오는 설문지는 바로 뭐를 나타내느냐,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설문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바로 대화, 핵심만은 다 대화죠. 그 다음에 일지작성법은 바로 기록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록한 일지. 그 다음에 경험법은 직접 경험을 해본다. 직접 경험을 해본다 하는 이야기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수집의 방법을 생각해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찰법은 누구? 생산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문지법은 누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설문 문서로 된 거 사무직이죠. 면접은 대화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일지 작성은 기록한 일지를 통하여, 경험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분석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사관리 속에서 이런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갖다 진행해서 나와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니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바로 인사관리에서는 이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 하는 이야기는 바로 종합적이죠.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직무 분석은, 이 직무 분석이라는 과정은 뭐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 이 직무 기술서는 어떻고 직무 명세서는 어떻죠? 하고 묻는다면 직무 명세서는 바로 누구를 중심점으로,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를 갖다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에 직무 기술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조합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사람과 일.
이거에 터야 직무 분석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확계평 보유방, 확계평 보유방입니다. 이 확계평 보유방 과정을 갖다 진행하는 게 바로 인사관리가 되며 확보, 개발, 평가, 보수, 유지, 방출이라는 이야기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의 결과에 의하여 이 두 가지는 바로 직무 분석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죠. 직무 분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직무 명세서가 인사관리의 역할을 어떤가 하죠. 그렇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두 가지 이하여 확계평 보유방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되며,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직무분석표는 뭐냐,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는 뭐냐, 직무분석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직무명세는 어떠냐, 직무기술서는 어떠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직무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제 직무분석표부터 요거부터 우리가 따지며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직무분석은 궁극은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라는 두 가지. 명세서는 바로 어떤 사람이, 기술서는 어떤 일이,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를 매치해서 직무분석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직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외부에 채용을 하고 평등한 고용을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확계평 보유방이다 하는 말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의 요약이죠. 사람을 갖다 채용하고 개발시키는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수를 주고 유지를 시키고 방출을 한다는 이야기 연결이 된 게 바로 직무분석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바로 직무분석과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핵심의 뼈대가 요거죠. 바로 명세서와 기술서의 내용을 병합해서 나타낸 게 직무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분석표는 뭐가 되죠? 좌합과 사람, 사람과 좌합,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매치가 되어서 나온 게 뭐가 되죠? 직무분석표가 되죠. 그럼 이걸 갖다 좀 더 세분하면 명세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기술서는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맨 먼저 직무분석은 어떤 거죠? 바로 사람과 일, 일과 사람을 갖다가 매치한 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직무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무분석의 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직무분석표를 보게 되면 바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죠. 소속이 어디에 속하느냐? 직무명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근무에 대한 현재의 연수가 몇 년이냐? 그 다음에 현직 근무의 바로 재직 기간이 얼마냐? 철저히 사람과 일과 사람을 연결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맨 먼저 나오는 칸이 직무에 대한 목적과 내용은 직무기술서 내용입니다. 일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직무의 요건, 책임, 의무 세 가지는 바로 사람, 직무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직무기술서의 이야기인 직무에 대한 목적과 내용이 첫 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의 요건이나 책임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직무명세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번에 세 개가 나와서 전체 결합된 내용이 뭐죠? 직무분석표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되지, 이 표를 통째로 외운다든가 이 표를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직무 담당자, 직무 일, 그래서 사람과 일과 사람 해놓고 그 밑에 표는 직무에 대한 목적과 내용은 직무의 기술서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의 요건이나 책임이나 의무는 뭐가 되죠?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직무명세서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서 이런 표를 직무분석표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어디부터 이런 표를 갖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럼 이 표를 구성하게 된 명세서와 기술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직무분석은 바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직무분석이라고 얘기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뭐를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이야기,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뭐가 되죠? 인사관리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궁극은 확계평 보유방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잘 이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직무분석인데, 바로 기술서와 명세서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직무에 대한 기술서다 그럴 때, 기술서는 뭐죠? 일을 갖다가 묘사해 두었다. 디스크립션이란 말은 묘사, 설명,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디스크립션, 기술서라는 얘기가 되죠. 일에 대한 기술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니 일을 갖다 묘사하고 그 다음 뭐가 되죠? 설명해주는 부위. 이게 바로 디스크립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례대로 직무기술서의 정리는 어떻고,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어떻고,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이야기의 요약을 우리가 생각해주자 이거죠. 그럼 일에 대한 부위입니다. 철저히 잡이다. 여기 이제 명세서는 뭐가 나냐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뭐가 되죠? 담당자,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서, 여기는 바로 잡을 얘기하고 여기는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직무기술서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동 양식. 그래 결국은 직무기술서는 뭐가 되죠? 직무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 직무명세서는 뭐가 되느냐? 행동. 바로 직무와 행동이란 두 가지를 갖다 매치하는 게 뭐가 되죠? 직무기술서와 명세서고, 그 결과가 뭐가 되죠? 직무분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직무분석은 또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일에 대한 이야기인 직무기술서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직무명세서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역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직무기술서부터 우리가 본다면, 직무기술서는 바로 일에 관한 것, 일에 관한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일에 관한 양식을 갖다 우리가 보면 바로 직무기술서 내용이 되고, 직무기술서 내용은 직무의 표지나 직무의 개요나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의 요건이나 이런 걸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무기술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 뭐 길게 잡지 않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업무의 표지, 직무에 대한 개요, 직무의 내용, 직무의 요건을 적어놓은 표. 그리고 직무기술서를 이용하는데 어디에 이용하죠? 바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두 번째는 직무를 평가할 때, 어느 일이 어렵고 어느 일이 쉽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직무에 대한 기술서를 봐야 되며, 인력 계획 및 모집,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 그리고 성과를 갖다가 개발할 때, 성과 표준을 개발할 때 반드시 직무기술서가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무기술서 내용을 갖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했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냐? 직무기술서 양식을 봐라 이거죠. 양식을 보면 직무의 개요하고 나오고 직무의 기술, 핵심 작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품명, 공구, 장비 전부 다 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쭉 나와 있다. 여기는 철저히 일, 잡에 대한 이야기. 잡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무기술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직무명세서는 어떤 거냐? 직무명세는 담당할 사람, 어떤 역할, 사람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하는 이야기가 직무명세서다 이거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종업원의 인적 요건. 핵심 단어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종업원의 인적 요건을 우리가 나타낸다. 그걸 바로 표시한 양식이 뭐냐? 기술한 문서가 바로 뭐죠? 직무명세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런 직무명세서는 어디에다 우리가 이용하느냐? 언제 이용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생산 집단에 대한 토론이나 성과의 표준을 개발하거나 직무를 평가할 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직무명세서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점을 얘기해봐라. 그럼 토론을 할 때,
직무에 대한 어떤 토론을 서로가 주고받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직무에 대한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명세서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의 표준, 성과의 표준을 잡을 때, 또 바로 직무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평가가 될 때, 직무에 대한 평가가 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직무 명세서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토론할 때 기초 자료가 되고, 성과에 대한 표준을 설정할 때 되고, 직무를 평가할 때 이 일이 어떤가? 소위 이런 것들을 위하여 직무 명세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며, 직무 명세서는 바로 소요가 학술적 지식, 실무적 지식, 바로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일을 수행할 능력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학술적인 지식, 실무적인 지식, 바로 능력을 갖다가 직무자의 능력을 표시한 표가 바로 직무 명세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직무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하여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는 이야기, 이건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람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직무 명세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통하여 바로 일과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을 묶어서 직무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직무의 평가입니다. 아까는 직무 분석, 우리가 직무 분석표를 갖다가 앞에 얘기했던 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평가. 바로 여러분이 상단 쪽에 앞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가서 한번 다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직무 분석을 먼저 말하라. 지금까지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바로 묶어둔 것이 직무 분석이 되며, 이 직무 분석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인사관리의 모든 시발점은 확개평 보유받는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직무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가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직무의 평가. 여기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라운드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며, 직무 분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직무 분석은 바로 일, 직무란 말은 일을 얘기한다. 직무 분석이란 말은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를 묶어둔 거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쭉 넘어가면서 봤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직무 분석은 바로 수행과 요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수행 업무, 요건 업무 했고, 직무 분석 절차 했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방법, 직무 분석과 인사관리 이야기. 그래서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통하여 직무 분석이 되면 인사관리와 확개평 보유박이 시작된다. 그리고 직무 분석표는 바로 일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는 표를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기술서와 직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명세서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가지고 직무 분석을 했다 해서 직무기술서에 대한 이야기는 일, 직무 명세서는 바로 담당할 수행자의 능력을 얘기하는 바로 인적 요인, 이 두 가지가 매치되어서 궁극은 직무분석표를 만들어줬다 하는 이야기. 직무분석표 속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일과 사람, 일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얘기가 학술적인 이야기, 실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적으며 바로 담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직무명세서였고, 그러면 궁극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직무분석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직무에 대한 평가, 일에 대한 평가. 이 기술서와 명세서를 쭉 가지고 얘기해서 직무 분석을 만들었고, 이거 이하여 두 번째 레트로 넘어갈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죠? 직무에 대한 평가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은 쉬우냐, 바로 이 일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는 일과 사람, 사람과 일을 매치해주는 직무 분석표를 만들기 위하여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에 대한 평가는 뭐죠? 그죠? 바로 일에 대한 뭐가 된다면 평가를 갖다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A 일이 B 일보다 어렵다, 쉽다, 뭐 수행에 어느 게 힘이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평가라는 말은 바로 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해서,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높은 보수를 주고, 쉬운 일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낮은 보수를 주고 승진을 시킬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비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이야기에서 직무평가를 바로 쉽게 얘기해 직무평가라는 말을 함부로 더 얘기하면 일에 대한 상대적 평가. 상대적 평가. 어떤 일이 쉽고 어떤 일이 쉬운 이야기라는 이야기, 상대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직무평가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상대적 가치. 이걸 얘기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정의와 직무평가의 목적, 뭐 때문에 하느냐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직무평가의 목적은 예를 들어 직능형의 임금을 의해 줘야 되느냐, 또 성과급의 월급을 줄 때 어떻게 따지죠? 직급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 다음에 직급별 뭐가 되느냐, 직무에 대한 조정 설계, 또 조직원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의욕 촉진, 하여튼하고 직무평가를 해봄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바로 목적에 속하는 5가지를 채워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숙련된 것, 노력, 책임, 작업에 대한 조건 4가지다.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어 있죠? 노력을 얼마만큼 했죠? 육체적, 정신적 노력.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작업의 조건이 어떠냐 하는 4가지가 이런 직무를 평가할 때 들어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직무평가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라는 2가지의 메소드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일종의 하나의 양적 평가다. 양은 말 그대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이다 그럴 때 양은 점수 몇 점이니, 또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적 평가라고 얘기하더라. 일을 갖다 서로가 대비할 때 어느 일이 몇 점, 어느 일은 얼마 하고 숫자로 표시한다면 양적 평가법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게 1등, 어느 게 2등 이럴 때 분류. 등위와 분류를 나타내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질적인 부위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양적은 점수나 숫자를 얘기하는 바로 수량화. 일종의 하나의 수량화를 얘기하죠. 수량화된 내용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양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등급이나 분류, 등급 분류.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질적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어느 게 1등, 어느 게 2등, 어느 게 3등,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눈 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2가지를 직무평가법에서 매우 중시 여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바로 말 그대로 점수로, 숫자로 이렇게 될 때 수량화한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적이라고 하면 등위 아니면 분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등급과 분류가 뭐가 되죠? 질적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평가 10가지 요소 속에서 점수나 요소 비교법 같은 거는 어디에 속하느냐? 양적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질적은 등위나 분류를 나타내는 등위나 분류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질적인 부위다 하는 이야기로 양적과 질적이란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 바로 양적인 방법의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질적인 이야기에서 서열과 분류법이라는 2가지를 우리가 분류하며 바로 우리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하고 이 표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점수법은 직무마다 관련된 요소를 구분해가 중요도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위별로 등급을 구한 다음에 등급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갖다 적용한다. 그래서 점수와 요소는 어디에 속하느냐? 양적인 부위다. 근데 많아요. 1등, 2등, 3등, 4등이나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나타내면 분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열은 등위. 아니 이제 분류는 A냐, B냐, C냐, A그룹이냐, B그룹이냐, C그룹이냐 그룹을 나눌 때 응급분류법이라는 얘기를 쓴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로 아니면
우리가 요 요소가 요거보다는 요거 서로 구분하며 등급을 매기는 걸 갖다 우리는 요소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서열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어느 게 1등, 어느 게 2등, 어느 게 3등 이럴 때 서열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반면에 분류는 A그룹이냐, B그룹이냐, C그룹이냐를 나타낼 때 분류법이라고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점수법을 만약 우리가 얘기하라. 점수법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평가의 척도, 성적 용이하고 다양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요소는 바로 직무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서열은 간단 명료하며 서열을 갖다 두가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주는 거죠. 분류는 등급을 정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바로 일에 대하여 어느 일보다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 직무평가의 단계는 바로 숫자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등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양적과 질적이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특히 양적인 부위와 질적인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과서 표를 상세히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챕터 3에 가서 인적 자원 계획, 즉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이야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